30년 만에 가장 추웠던 올해 크리스마스도 지나갔습니다.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을 둘러보며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온기를 더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IT 이슈를 모아 되짚어보고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IT 뉴스의 창, 뉴스 트래킹 이장혁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아이패드2의 사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IT 전문 블로그 엔가젯이 아이패드2의 구체적 사양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는데요. 엔가젯에 따르면 아이패드2의 가장 큰 변화는 외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드2는 지금의 아이팟 터치와 같이 유선형으로 처리되며 두께는 기존 아이패드보다 얇아지고 크기도 기존 아이패드보다 약간 작아진 가로 세로 238x 186mm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패드2에 전후방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아이폰 4에서 지원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통화, 페이스타임도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엔가젯은 이 아이패드2의 생산이 이미 시작됐고 내년 1월 중순께 제품이 선적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13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공물체 중 가장 멀리 여행한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33년간 64km를 여행하면서 태양계 끝머리쯤 도달해 지구로 전송한 진귀한 우주 기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77년 9월 5일 발사된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에서 분출된 입자들로 이루어진 태양풍이 약한 구역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는 1979년과 1980년 각각 목성과 토성에 도착, 이들 행성의 달들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영상을 지구에 보내왔고 1990년에는 최초로 완전한 태양계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약 4년 후 헬리오스이스를 떠나 성간 공간으로 들어갔는데요.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나사는 고온 입자들의 밀도 감소와 저온 입자들의 밀도 증가가 보이저 1호의 이러한 공간 이동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올해 최고의 기기에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선정된 이유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덕분인데요. 이 신문은 갤럭시, 넥서스 S 안드로이드, 포커스, 옴니아 7 등을 거론하면서 어떤 빛에서도 생생한 화질을 보여주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외 애플의 맥북 에어는 태블릿 PC와 넷북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기기로 평가받았고 4세대 아이팟 터치는 고급 컴퓨터에 맞먹던 기존 기능에 카메라, HD 비디오까지 더해졌다는데 점수를 얻었습니다. 반면 구글 TV와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애플 아이패드, 시스코 영상통화 시스템 유미 등은 명성에 비해 기술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윈도우 운영 체제는 PC 게임 용도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다는 루머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반 온라인 IT 미디어 테크레이더는 지난 2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MS가 윈도우 8 프로젝트에서 게임 부분을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해 새롭게 강조할 영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세대 윈도우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합이 강화되며 더 빨라진 부팅과 얼굴 인식 로그인 기능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온라인으로 PC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윈도우 스토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던 태블릿 PC가 판매율이 차츰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엔 아이패드2나 갤럭시 탭2 등 차세대 제품군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태블릿을 사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OS 업그레이드와 용도에 따른 화면 크기 등 구입하기 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트래킹 뉴스 분석에서는 남혜영 기자와 함께 태블릿 PC에 대한 구매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혜영 기자. 안녕하세요. 저도 태블릿 PC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와 같이 다음 버전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 구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년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의 가짓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달에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었고 또 최근에 델에서도 5인치 태블릿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스테이션에서도 5인치 태블릿을 출시한 상태고요. 또 내년에는 HP나 모토로라 같은 아주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태블릿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업그레이드 시점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애플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차세대 제품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의 경우 두 제품 모두 내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제품이 나올 것을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고를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가 늘어난 만큼 언제 사느냐만큼이나 내가 이것을 왜 사는지, 즉 무엇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국내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태블릿하고 사용 용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또 제품이 고가인 만큼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면 크기나 내가 주로 태블릿으로 사용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기를 조언하는데요. 또 디지털 기기들 같은 경우에 제품 업그레이드가 잦은 만큼 당장 지금 산다 아니면 내년에 산다 이런 것을 따진다기보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주로 여기서 이용할 것이냐를 잘 살펴본 다음에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현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짓으로 컨트롤하는 태블릿 PC 인터페이스가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3D 동작인식 인터페이스를 연구해오던 엘립틱 랩스는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해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손에 물이 묻거나 오염된 손으로 굳이 태블릿 PC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엑스박스 360 키넥트를 장착해 게임을 즐겨보신 분은 쉽게 이해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미국에서 열릴 CES에 출품될 예정이며 아이패드 도킹 스테이션 등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KT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들의 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의 휴대전화 이용 고객 중 KB카드로 자동 이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결제 요금이 이중으로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 트위터러가 KB카드 쇼 자동 이체 전산 오류로 이미 출금 다수 발생, KB카드로 요금 이체하신 분들 확인 요망이라는 글을 올리며 리트윗을 통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KT는 전산사고로 이중 승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고객들에게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KT 관계자는 따로 확인을 해보지 않은 고객들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중 승인된 고객들의 경우 결제일 이전에 취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이라며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드는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아니다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2011년 신묘년 새해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엔 국민 모두가 웃으며 잘 살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다음번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트래킹 이장혁이었습니다.